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라는 발언이 쏘아올린 공은 그 무게가 예상 밖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쉽사리 수습될 상황이 아니라는 여론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선거 유세 연설 시 돈 많은 한국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방위분담금을 더 내지 않겠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폭탄 발언이 크나큰 무리수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와 자신이 했던 발언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는데요.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후폭풍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자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유권자들 앞에서 뱉어놓은 게 있다 보니 발언을 철회할 수도 그렇다고 강경하게 밀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동북아 국가들의 핵무장 흐름을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된다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매듭 지어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역풍을 제대로 맞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나름의 타개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비웃음만 사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워싱턴 포스트는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와 한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수미테리의 의견을 인용해 트럼프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향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미군 철수 카드로 북한과 거래를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나 또는 상상 이상의 분담금을 요구할 경우 한국이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국이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포기하고 자체적인 방어 수단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한국이 선택할 예상 시나리오는 당연히 핵무장이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여기까지는 이어지는 수순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트럼프 측근의 전문가들끼리도 예상이 다르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사실만으로도 중국과 북한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경쟁적인 핵개발을 도입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그런데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던 트럼프의 주장은 역풍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사면 초가에 빠지자 주한미군 철수를 빌미삼아 북한에 직접 찾아가 거래를 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우선 비핵화가 절대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처절한 제재를 무릅쓰고 핵을 만든 덕에 세계 각국 정상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올 수 있는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역시 재임 기간 중 2번이나 김정은과 만나 정상회담을 기획한 적 있었는데요. 물론 두 번째 회담은 결렬되었지만 북한이 미국 대통령과 외교 무대에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핵개발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양국은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이 주요 핵시설을 폐쇄하는 대가로 주요 경제 제재들을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꺼내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국은 평화롭게 회담을 마쳤고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표면적인 결과를 내놓으면서 성공적인 회담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80도 바뀐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꿔서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쏴대며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러시아 기술을 실험하겠답시고 오키나와를 겨냥해서 로켓을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했었죠. 또한 남측으로 260여 개가 넘는 오물이 달린 풍선을 보내 분뇨 테러를 저질러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어 도발은 30일 새벽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3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봐왔던 것처럼 트럼프가 이제 와서 이런 김정은을 찾아가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카드로 꺼내든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당장에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척할지 모르지만 핵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에는 다시 도발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트럼프가 직접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치워주겠다니 등에 날개를 달아준 격입니다. 한국 역시 주한미군 철수 이후에 독자적인 안보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렇다면 북한의 핵에 맞서 핵무장은 당연히 필요한 절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계획은 결국 비핵화가 아닌 핵 확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얼마 전 미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북한에 대해 했던 발언이 보도되었었는데요.
이 역시 자신의 지난 말들과 상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EU 대사로 재임했던 고든 손덜런드에 따르면 그는 과거 트럼프와 같은 차에 동승해서 트럼프에게 허심탄회한 질문을 건넨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솔직하게 김정은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것인데요. 트럼프는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기회만 있으면 내 배에 칼을 꽂을 인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북한과 미국은 정상회담으로 관계 개선에 기미가 보이던 상황이었고 트럼프와 김정은은 친서를 27통이나 주고받으며 훈풍이 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트럼프가 정권을 잃자 그와의 모든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다 겪은 트럼프가 자기가 잘못 뱉은 발언으로 위기에 몰리자 또 다시 김정은을 이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현지에서도 정치적 쇼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현지 전문가들은 북한이 트럼프 생각대로 간단히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의 북한 접촉 가능성을 분석한 수미테리 연구원은 김정은이 트럼프의 술수에 쉽게 걸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회담 결렬로 끝이 나버렸던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껏 공식 석상에 나온 북한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돌아가면서 하노이 노딜이라는 조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거래 제안에도 쉽게 협상 테이블에 마주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북한은 레버리지를 훨씬 더 키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더 많은 미사일 개발 등 미국 입장에 반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행동은 북한을 제어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과 긴밀한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군사 방어 비용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트럼프가 한국은 나토 기준보다 더 많은 GDP의 2.7%를 방위비로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과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했고 앞으로도 한미연합훈련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을 때 두 나라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한 불안감을 보였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관계는 차기 지도자가 누구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한미 양국은 최근 경제 안보와 정보 공유, 국방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담과 교류를 정례화하는 등 노력해왔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단순히 상대방이 협상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관계를 싫어할 가능성이 높아 동맹체제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현재 재판 중인 성추문 사건이 대선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후 변론 이후 며칠 뒤 나오는 판결에 따라서 법원은 최대 4년의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는 통계가 나온 상황입니다. ABC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자 중 4%가 앞서 퀴니피엑 때 조사에서는 6%가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시 지지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1%포인트 안팎 차이로 승패가 갈린 경합주에서는 선거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돌리기 위해 뜨거운 감자가 되는 주한미군 문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파놓은 덫에 자기가 걸린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방위 분담금 동결, 자체 핵무장 등 어떤 결과가 오든 손해볼 게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현재 한국의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군 철수 발언을 하면서 얻어내고자 했던 결과는 아닐 텐데요. 트럼프는 또 다시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반전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정치적 카드로 소모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대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